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부가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돌연 철회하고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직장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 여파에 이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등 돌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이런 입장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일 연말정산처럼 시뮬레이션이 틀렸네 맞았네 하는 부실 준비를 하지 않고 정확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부는 좀 더 당당한 자세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 문제에도 부실한 준비와 명분 약한 설득 노력이 문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지금 자신들이 여론의 문맥에 맞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의 순서를 빨리 결정하고 또 그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명분과 논리를 갖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떠들다가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금방 꼬리 내리는 정부보다 보다 당당한 정부의 모습 속에 진정한 국민적 신뢰는 싹 틀 거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자동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거 참 카피 정하시기도 힘들겠어요. 네. 뉴스가 오늘 뚜렷한 뉴스가 없더라고요. 이게 영감이 떠올라야 되는데 영감이. 소재가 없으면 고갈이 되는 거죠. 예, 영감. 네. 영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카피 네,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는요. 혼란의 지속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네. 원래 사건, 사고, 혼란, 난국 뭐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쓰지만 이건 아주 좀 특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 일상은 늘 평온하게 유지되는 것이고 네. 그러다 이제 놀라운 사건이 터지면 그렇죠. 대혼란이다, 난국이다,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데요. 네. 이상하게 요즘엔 혼란이 좀 지속되는 현상이 길고 언제 한번 우리가 소소한 일상을 누려보았던가 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죠. 우리나라 원래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네. 유럽 같은 호수 같은 사회에서는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건들인데 그렇죠. 우리는 계속 그런 게 터지니까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힘들죠. 스트레스가 이제 높은 네. 사회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 지금 이제 건보료 개편에 대한 백지화 이건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정말 연말 정산에 이어서 어찌 보면 자라보고 놀란 정부가 소특공 보고 맞습니다. 놀랄까봐 지뢰 백지화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것은 또 3년여를 준비한 겁니다. 개선 이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준비를 했으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고소득은 더 내게 하고 저소득은 덜 내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기조를 발표했던 건데 네. 그 백지화가 그냥 백지화가 아니고 문 장관도 이 더 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연내로라도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잘 다듬어서
좀 이제 아니, 연말정산과 그리고 다르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부의 얘기대로 실제로 이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렇게 막 심하게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연말정산은 뭐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뭐 그렇게 세금 몇만 원밖에 더 안 낸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대 모두 다 그러니까 더 내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더 내게 이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네. 얘기하고 실제가 다르니까 틀리니까. 국민들이 야단하는 네. 거지. 예? 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뭐 속으로는 아마 문 장관은 그런 얘기 하시겠죠. 속으로 혼자 아니 백지화 한다고 그래도 또 야단치네 뭐 그러시겠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을 네. 모른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이런 게 걱정입니다. 이게 고소득층이 건보료를 더 내게 되면 네. 반발할까 저돼요. 이런 이제 뉘앙스가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좀 고소득자들에게는 더 내도록 하고 힘든 분들이 덜 내도록 하자 이런 취지를 그게 관철시키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것이 어디로 불똥이 튀고 있냐 하면 저 여당 내 원내대표 경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요번 주말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음 월요일이면 결정이 될 텐데 어제서야 이제 런닝메이트가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박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소위 친박. 그래서 이주영 후보, 지금 홍문종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손을 잡으면서 사실은 친박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게요. 참 재밌는 게 네. 유승민 의원하고 원유철 의원이 런닝메이트가 런닝메이트잖아요. 근데 이게 원유철 의원이 선수는 더 높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참 그 예외적인 경험이다. 좋게 얘기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선수에 얼만큼 민감하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 모르죠. 제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그 한참 전에 뭐 지상파에서 토론 프로그램에 했을 텐데 시사토론. 그때요. 심야 토론이었는데 그때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재선이요. 재선이냐 1.5선이냐를 또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반기수까지. 예. 재보선으로 들어오면 넌 완전한 재선이 아니야 이거예요. 한 선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1.5선하고는 같은 자리에 안 앉아 있겠다라는 얘기하고. 좌석의 차별을 달라. 그리고 좌석 가지고 또 야단하고요. 국회의원들이 선수가 그러니까 항상 그 선수. 그러니까 이 서열과 의전에 엄청나요. 너무 이제 민감한 거죠. 근데 4선이 정책위의장, 3선은 원내대표. 그렇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에요. 예, 그렇죠. 예. 또 이제 나이 차이는 좀 있으십니다만 정치 인문이 뭐 이렇게 나이가 정해지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요 대목에서 보면 그 유승민, 원유철 요 파트너가 사실은 탈박이다, 뭐 짤박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박이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어쨌든 증세를 좀 직접 거론하는 팀이 유승민 후보 쪽입니다. 예. 증세를 거론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어서 어쨌든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 복지 없는 증세에 대한 논란이 예. 거세질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또 이주영 후보가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찌 보면은 이제 청와대와 같은 기류로 갈 텐데 예. 홍문종 의원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일전에 이제 이주영 후보가 예. 이 쓴소리보다는 옳은 소리가 더 중요하다. 예. 여기에 화답하듯 쓴소리보다는 되는 소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되는 소리라는 게 현실성 있는 실천 가능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라면 그 해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여의도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다리를 끊는 우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명백히 그거 잘 밝힌 안 겁니다. 끊어질 거예요. 네. 아니 총리와 부총리가 다 새누리당 출신인데 그게 쉽게 끊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총리 두 분의 부총리 다 이제 현역 의원이기도 해서 예. 사실상의 내각제 정부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문제 심각해요, 사실. 자, 이 혼란의 지속성 안타까운 건 군인데요. 예. 군 사실 이제 방산비리 올해 들어서 뜸했는데 맞아요. 지금 해군 장성 출신 진짜. 예비역 소장이 네. 어제 한강에 투신을 했습니다. 아유, 참 그 일도 네, 그렇죠. 아직 실종 상태고요. 참고인 신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군과 피의자 이제 신분도 아닌데. 검찰 합동수사팀 수사당국은 이제 즉시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무리한 강압수사 없었다. 이제 주로 이제 밝히시는 이제 이런 얘기죠. 수순이 예. 나왔는데 이 한모 예비역 소장은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사업부장을 역임한 분이어서 그러면 이제 투신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예. 비리에 연루돼 있다. 어. 우선 장남이 지금 뭐 큰일입니다.
STX 조선 사업하는 대기업이죠. 체포됐죠. 예, 여기서 7억을 받은 정황으로 장남이 체포됐는데 이 업체에게서 장남이 돈을 받았는데 장남이 해군의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의 대표였던 거예요. 아주 참모총장 가족이 아들이 예, 해군 행사를 대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정옥근 전 해군 아니 근데 참모총장도 그거 감사원 그 감사 안 하나? 그걸 재임 중에 적발 못 하나? 재임 중에 적발이 안 됐죠. 뭐 어떤 이유든지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해군만이냐 보니까 이제 전직 공군 중장이 예. 이 예비역으로 퇴역한 후에 이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는 업체에 임원으로 들어가서 200여 원의 정비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뭐 네. 액수가 장난 아니고 난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방산 비리만 있느냐? 어제 보셨겠지만 강원도 홍천 기계화 여단 여단장이 긴급 체포됐죠. 자기 직속 부하 여군 하사를 성폭행을 한 혐의가 이제 이 드러나면서인데요. 이 여단장의 참모인 소령은 또 그 이 성폭행을 당한 여군 하사의 룸메이트 다른 여군 하사를 또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군이 왜 이게 지휘관과 참모가 다 지금 이게 군 관련 심각합니다. 소식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예? 한 번 이상입니다. 제가 느끼는 빈도는. 올해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고. 그렇죠. 지난해는 계속 이어졌고요. 계속 나왔잖아요. 임병장, 윤일병 네. 뭐 계속 터져 나왔는데 이거 또 진짜 휴가 어떻게 나온 되는데. 탈영 일병이 강남역에서 군용 체크카드, 나라사랑 카드 쓰다가 잡혔는데 어머니의 살해 모친 살해 용의자죠? 혐의를 받고 예. 있죠. 이 뭐 뭔가 큰 둔기로 어머니는 맞아요. 이제 두개골이 예. 함몰된 상태에서 예. 방화된 집에서 발견이 예, 되셨던 맞습니다. 겁니다. 예. 이거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외신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과 IS의 이제 인질을 둘러싼 신경전 예. 이 부분 시한이 24시간으로 못 받고 어젯밤 11시에 처형이냐 인질 교환이냐. 예.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저희가 좀 이따가 일본 연결해서 한번 이거 좀 알아보려고 직접 그래요. 봐주십시오. 예, 이가 그럼요.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알 리샤위가 시리아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근데 일본인 인질인 고토겐지 씨에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언론에. 지금 이런 거야 오히려 원래 또 요르단 비밀로 정부가 하는 거죠. 예, 조종사, 공군 조종사와 맞교환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럼 겐지 씨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일본 근데 여론 촉각을 풀어줄 곤두세우고 거라는 있습니다. 게 왜 그러냐면 이 일본인 인질을 잡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사실 일본을 통해서 요르단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잡았다는 모양이 얘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돌아갔죠. 예, 예. 그래서 IS의 이제 장꾀가 통했다. 이 이렇게 IS라는 보이고 있죠. 친구들도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좀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공포에 협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교활한 조직이다. IS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만 예. 오늘 요 정도 이제 혼란의 알겠습니다. 지속성 예.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신승훈 씨의 노래인데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는 초기에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시간이 흘러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죠. 예. 나비 효과라는 노래 한번 나비 들어보시죠. 효과. 네. 나비 효과.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우리가 IS라고 그러죠. 이 IS에 억류돼 있던 일본 인질 고토 겐지 씨의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었는데요. 밤사이에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요르단 정부가 IS 측에 잡혀있던 자국 조종사의 석방을 선조건으로 내거니까 IS 측이 추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질들의 석방 여부가 불투명해진 건데요. 현재 상황, 과연 일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본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뉴스 전문 인터넷 사이트죠. JP 뉴스의 유재순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예. 일본인 고토 겐지 씨, 그리고 요르단 조종사, 그리고 테러리스트 사지다 알리샤위 2대1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사실 많았거든요. 네, 어제 7, 8시까지만 해도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2대1, 1대1 모두 성사되지 않은 채 이슬람국 측이 제시한 시간이 어젯밤 자정을 기점으로 모두 끝났는데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 이슬람국으로부터는 그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번 인질 사건에 키를 쥐고 있는 요르단 정부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요르단 주재 일본 대사관에 설치된 임시대책본부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정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고토 겐지 씨와 요르단 공군 조종사에 대한 생사 여부조차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또한 요르단 정부는 수지다 사형수의 석방은 자국민인 조종사의 석방이 최우선이라고 좀 전에 말했다고 29일자 조간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동영상 추가로 IS가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은 조종사 문제인데요. 예. 조종사가 미군 공습에 포함돼서 전투기로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기가 추락했는데 추락한 상태에서 붙잡힌 조종사가 자국을 이슬람국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었다. 그래서 과격파들이 이슬람국 측의 과격파들이 이슬람국이라는 건 이제 IS를 말씀하시는 IS죠. 거죠. 그렇죠. 예. 이슬람국 일부 과격파들이 먼저 조종사 먼저 협상에 관계없이 참수를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띄워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람국이라는 표현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IS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IS 측이 요르단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 이게 지금 일본 판단은 어제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현저하게 줄었죠. 이미 IS 측이 제시한 시한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일본 정부조차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있는데요. 예. 아베 정부는 그동안 내각 내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요르단 정부와 긴밀하게 정부를 교환해왔는데요. 결국 고토시 석방은 하지 못하고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예. 일본 언론들은 어젯밤 12시를 넘긴 후부터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젯밤 8시경만 하더라도 요르단 정부가 자국민인 공군 조종사를 풀어주면 수지다 알리샤위 사형수를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를 해서 기대가 한껏 높았었습니다. 예. 물론 요르단 정부 발표에는 고토 겐지 씨에 대한 석방 요구는 일체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슬람국 측이 원하는 사지다 사형수를 석방할 용의가 있다는 IS 측이 원하는 그렇죠. IS 측이 원하는 사형수를 석방할 용의가 있다는 요르단 정부의 결정에 일본 정부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자정 이후 아직까지 IS 측으로부터 그 어떤
움직임이나 메시지가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당국은 밤새 철야를 하면서 요르단 일본 대사관에 설치되어 있는 대책본부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현재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IS의 입장이 사실 그 IS의 입장은 그 여자 사형수를 석방해라 이거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들어준다 그러면은 석방을 시키겠다 그러면 조종사를 석방하든 일본인 인질을 석방하든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게 된 이유를 일본 측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IS 측이 처음에 첫 번째 요구 조건과 두 번째 요구 조건이 점점, 돈 문제가 걸려 있었고, 두 번째는, 사형수를, 사기다 그렇죠, 사형수를 거죠. 요구를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IS 측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공습을 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그런 면에서 미국과 떨어져 놓기 위해서 친미 성향인 요르단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 조건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에스컬레이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IS 측이 어떤 요구를 할지, 제3, 제4의 요구를 할지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 조종사를 석방하지 않거나 일본 전직 프리랜서 언론이시죠, 고토 겐지 씨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네. 요르단도 여자 사형수를 석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협상이라는 거는 완전히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IS 측이 고토 겐지 씨를 처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일본 지금 현지 분위기는요. 예. 거의 반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참수를 시킨 것이 이번이 첫 번이 아니고 다른 외국인 기자도 실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은 일본 정부도 수면 밑에서는 금액적으로 몸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서 아마, 요르단 정부를 매개체로 해서 움직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수지다 사형수조차도 지금 요르단 정부가 자국민의 항의와 반대로 조종사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요르단 정부가 수지다 사형수를 2대1로 바꾸는 조건으로 응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가 1대1로 돼버리니까 고토 겐지 씨 같은 경우는 제휴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한 상태에서 거의 포기 상태로 보는 것이 지금 그런 분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인 이제 2명 다 참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네. 아베 정부가 어떻게 일본 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미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미 야당 의원으로부터는, 국회의원으로부터는, 기본적으로 아베 수상이, 이스라엘에 가서, 요르단에 가서,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한 것부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 예를 들어서, IS 측에 어떤 그런 과격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예. 아주 당당하게,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튿날 바로 인질 몸값 요구가 왔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2억 달러를 제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는 며칠 전부터 이거는 아베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아베 정부가 져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도 저희가 이 IS 측이 왜 리비아에 있는 리비아에서도 트리폴리 있는 호텔을 공격해서 9명의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AFP 통신이 조금 잘못 보도한 것 같더라고요. 한군이 포함됐다라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자,
이 아시아인에 대한 테러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테러 IS 측에 의한요. 이러한 가능성 일본 언론들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미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에 있는 126만 명의 일본인에게 신변 안전에 특별히 경계를 하라는 주의보 지령을 내렸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지령을 각 대사관에 내린 것은 IS 측이 우선 친미 성향의 국가를 제1순위 타겟으로 납치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예. 실제로 이번에 IS 측이 일본인을 인질 삼은 것도 미군 주도의 IS 공수부에 일본이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본인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주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도 IS 측의 테러 대상에서 결코 안전국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은 현재 IS에 대해서 신변 안전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각국 대사관에 일본 대사관이죠. 주의보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아니 그러니까 이 테러가 이제 취약점을 점점 노리기 때문에 네. 그 취약점이 아시아 국가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요. 예. 일본 국내조차도 안전 지역이 아니다라고 글쎄요.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요.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IS 측을 도발하는 자극시키는 발언을 정치인들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도 IS 대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국내에도 있다라는 추론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 대학생이 IS 측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 사전에 발각이 돼서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이슬람교죠. 신도들이 10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일본은 생각보다 적네요. 저희는 3만 5천 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인구가 많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그렇지만 예. 기독교라든가 3% 이하인 거에 비하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작년 홋카이도 대학생을 소개한 IS 측에 소개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동지사 대학의 전 교수입니다. 중동 전문가가 소개를 해서 물론 신자이기도 한데요. 그 교수가 소개를 해서 IS 측에 가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중간에 소개자가 일본에는 존재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를 통해서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소개를 해서 IS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현재 30여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전체 모슬렘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일부 IS와 연결돼 있는 이슬람 교도들, 무슬렘들이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JP뉴스의 류재순 대표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오는 경제 뉴스 살펴볼 텐데요.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녕하세요. 네. 아슬아슬하게 전화가 물렸습니다. 정부가 어제 물가 관련 차관회의를 열고서 올해 물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뚜렷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나왔던 것들 그죠? 위주로 됐고요. 예. 좀 아기자기하다. 요즘이 경제주의인데. 표현이 더 아기자기하네요. 정부가 하는 일 아기자기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친근감이 느껴지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1% 이제 대출도요. 1% 예. 초유금리 대출도 그렇고 되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기자기하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다. 이런 건데 핵심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폭락했는데 예. 왜 소비가 안 사느냐? 이게 이제 제품 가격이라든가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렇다. 물가는 홀로 내리고 물건값은 안 내리니까 소비가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구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가를 관리하겠다. 특히 체감 물가를 관리하겠다 그런 건데요. 예. 일단 공공요금 보면은 이제 도시가스 이미 내렸고요. 예.
전기세, 전기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살짝 없었는데 예. 그 대신 이제 유류할증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할증료 바로바로 즉각 이 유가에 반영시키겠다. 유가 하락을 반영시키겠다고 하고요. 알뜰주유소 쪽에서 이제 셀프화도 지원을 해가지고 기름값만큼은 어쨌든 최대한 낮출 만큼 낮추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통신비 얘기도 했었는데 원래 가입비라는 게 2015년 내에 폐지하겠다 이랬는데 이동통신사한테 1분기에 조기 폐지해라. 어차피 올해 폐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라도 좀 빨리 이제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됐고 알뜰폰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뭐 알뜰폰 전용 사이트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가계 통신비 부담도 덜어주겠다. 이런 계획도 어제 이제 함께 다 쏟아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는 뭐 여기서 굉장히 감명을 받거나 충격받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뚜렷한 얘기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려라. 근데 개인 기업이 안 내리겠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인건비 늘었다. 예. 오히려 그렇죠. 이 원재료 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임대료가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뭐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제 경쟁 촉진을 시키겠다 해서 해외 직구 병행 수입을 활성화시키겠다. 너네가 안 내린다면 외국에서 용병들을 기용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겠는데요. 예. 그래서 인천항공에다가 물류센터를 신축해가지고 해외 직구 관련해서 물품들을 이제 쌓아놓는 곳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외 직구 뭐 시간 단축되겠죠. 또 병행 수입도 뭐 확대하겠다.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통상 이 인증하는 상표도 확대해가지고 병행 수입할 테니까 너네들 알아서 내려라 가격 뭐 이런 겁니다. 정부 이러다 또 욕먹는 게 해외 직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대행업체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해외 직구는 일단 영어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외국어의 어학 능력에 의해서 해외 직구의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제품에 있어서 해외 직구 때문에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 혹은 어떤 학력 간의 격차, 지식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그냥 묵인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이거를 나서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사안이냐. 그렇죠. 이제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왔다 갔다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아 참. 교육부 얘기는 안 나왔어요? 교육부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에서 이제 소득에 따라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더 확대하고 완성하겠다. 중고등학교는 교복 이런 거. 제가 아기자기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교복비 인하를 이제 학교 주간 구매를 통해서 확대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교복비 이제 비용이 부담 절감되니까 체감 물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고요. 학원비는 학원 5개 가격 표시제 얘기 나왔는데 이거 뭐 꾸준히 한 번 더 잘 될지 모르겠지만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유치원비도 한 물가 상승률 내에서 그 인상률에 상한제를 두겠다. 이래서 이제 뭐 교육비 관련 것도 해도 체감 물가 떨어뜨리는데 한몫하겠다. 의료비도 건드렸는데요. 뭐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 재건술 뭐 이런 것들을 한 200여 항목을 건강보험 이 급여 쪽으로 확대하겠다. 또 임플란트 이거 건강급여 확대를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추겠다. 예, 주거비 쪽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 뭐,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늘리겠다. 근데 이번에 섞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농수산물 쪽에서는 직매장 확대, 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30% 이상 이 가격 절감 효과 보겠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반값 등록금은요, 제가 제안을 하는데, 제가 대학에 한 19년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립학교든 아니면 국립대학이든 간에 교육부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거든요. 근데 감사원 감사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등록금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로 해가지고 한번 다 털어내면 등록금 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혹시 정부 관계자가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또 호남 고속철 개통이 3월에서 4월로 연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또 호남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얘기가 좀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게 그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어제 그제였죠. 이 원래 3월 개통인데 3월 제가 날짜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4월로 이제 갑자기 연기를 한 겁니다. 개통 시기를. 이게 이제 호남 고속철이라는 게 여러분들 KTX 이제 호남 쪽 타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이 호남 가실 때는 뭐 고속버스 타나 이 KTX 타나 별 차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왜냐면 못 돌아서 가서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한 8조 원 들여가지고 이 오송에서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을 이렇게 쭉 직진으로 뻗는 구간을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1시간 30분. 현재가 2시간 40분쯤 되니까 1시간 10분이 단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월을 호남권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한 달이 왜 연기가 됐느냐. 아마 이제 충청 쪽에 서대전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찍고 오게 하는 이 편수를 일부 두겠다. 이제 실제로 코레일은 한 22%의 편수를 따져서 22%를 서대전역을 찍고 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 신청을 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서대전역 찍고 오면은 실은 뭐 2시간 20분이니까 지금 원래 이 호남 구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100%다 쭉 내려오게 해라 직진으로. 근데 또 대전 쪽 이쪽에서는 왜 22%냐 50%는 서대전역을 찍고 와야 된다. 왜냐면 대전이 옆으로 이렇게 뚱뚱하기 때문에 대전역만 있으면은 이 서대전역 쪽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서대전역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갑자기 이게 충청권과 호남권의 이 대결 아닌 대결로 돼가지고 예. 이 문제가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예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야당 내에서 지금 의원들끼리 싸움 나게 생겼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참. 예, 코레일 입장은 한 20% 정도입니다. 20%는 서대전역을 경유한다는 건데. 예. 글쎄요, 이게 저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데 원하는 하여간 그냥 호남 고속철도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호남 뭐 정읍이나 전북도청에서는 왜 그대로 안 하느냐 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자동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3부 8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